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클래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클래스 앤 이네리턴스 상속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어, 클래스 파트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상속 파트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한번 이제 번외편으로 클래스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뤄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클래스란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 객체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불리는데, 인스턴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의 상속 그리고 다중상속이 있습니다. 다중상속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부 변수와 맹글링이라는 파트에서 약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클래스란 이제 무엇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물리적인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인티저면 인티저, 뭐 리스트면 리스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데이터 형식을 모아놓은 어떤 데이터의 집합체,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펑션, 그러니까 데이터뿐만 아니라 펑션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물리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정의는 이 어떤 붕어빵 틀 이렇게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붕어빵을 찍어내기 위한 틀입니다. 이 몰드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클래스는 어떤 그 객체의 어떤 형성화된 틀이에요, 틀. 그리고 이 클래스로부터 붕어빵을 만들어내면 그 각 붕어빵들은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객체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인스턴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 그 OOP 할 때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인스턴스는 어, 어떤 껍데기가 실제화된 실제화의 그러니까 객체가 이제 실제화의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성 정보를 갖고요. 속성은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어트리뷰트는 다른 말로 프로퍼티 아니면 뭐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 특성을 가져요. 이거는 이제 behavior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친숙한 표현으로는 메서드 또는 펑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서 그 안에 클래스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렌지라는 클래스인데요. 오렌지는 이제 뭐 과수원이라고 여기가 과수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렌지가 어떤 갖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웨이트라는 게 어떤 플로트, 그러니까 실수형 타입으로 정의가 될 거고 이 오차드라는 건 이제 과수원인데요. 이 오렌지가 어떤 과수원에 속해 있는 어떤 농장에 속해 있는 건지 그리고 데이트 픽드 이거는 이제 어떤 오렌지를 수확한 날 오렌지를 수확한 일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데이트 형식을 갖는 거고 그리고 오렌지를 이제 땄으면 그 오렌지가 담긴 바구니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바스켓 그 바구니라는 건 이제 별도의 다른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바스켓이라는 클래스로 이제 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다 가정입니다. 뭐 다른 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어떤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고 행동 같은 경우에는
딴다. 따면 어떻게 되나요? 바구니에 그 오렌지 수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픽이라는 어떤 행동이 있을 거고, 그 픽이라는 행동을 바스켓 객체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인자도 바스켓이라는 인자가 있을 거고, 실제로는 그 바스켓 안에서는 오렌지를 전달해 주면서 바스켓의 오렌지 총 수량을 증가시키는 뭐 이런 행위들이 픽 함수 안에서 아니면 혹은 픽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콜함으로써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스퀴즈라는 함수는 이제 어떤 오렌지를 짜면 주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지면 오렌지 하나를 짰을 때 어떤 주스가 이제 주스의 양이 증가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퀴즈라는 함수의 결과로 어떤 주스의 양이 결정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동 특성을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정의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아니면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어떤 속성이나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해 나가는 거예요. 클래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약간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나타내 봤는데, 파이썬 뿐만 아니라 다른 고급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를 들 수 있겠죠. C샵이나 자바는 지금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편인데, 정의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이렇게 갈매기 괄호를 써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런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한정자라고 하거든요. 접근 제한자라고도 하고요. 이런 이제 어떤 이거는 이제 그 OOP 프로그래밍으로 가면은 이거를 이제 인캡슐레이션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은닉성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부에 노출하냐 노출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엄밀하게 하는 편인데, 파이썬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는 이 이쪽에서는 키워드를 이제 디스라는 키워드를 쓰는 반면에 파이썬은 이제 어떤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도 된다. 사실 디스를 써도 됩니다. 디스를 써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례상 셀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셀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파이썬이 이제 다른 C샵이나 자바에 비해서 그런 어떤 아까 말했던 어떤 한정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은닉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런타임에서 그 인스턴스 그러니까 객체의 베리어블을 할당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C샵이나 자바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틀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제가 이제 물음표를 나타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클래스가 없어요. 예. 클래스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C는 클래스 같은 게 없나?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스트럭트라는 구조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C에서의 클래스 역할하는 건 이제 구조체고요. 그렇다고 뭐 C샵이 구조체가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C샵 같은 경우에도 구조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클래스로 대동단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잘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또 클래스랑 좀 틀린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의 어떤 클래스는 다른 언어들과 어떻게 틀린가 약간 맛볼 수 있는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클래스 선언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주 간단해요. 클래스 선언하실 때는 클래스라고 적어주고 클래스 명을 적고 콜론을 찍고 그 밑에 어떤 내용들을 쭉 적으면 됩니다. 뭐 쭉쭉쭉쭉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클래스 마이 클래스 그러니까 마이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이제 정의한 거고요. 그 밑에 i라는 어떤 베리어블을 정의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이게 클래스 베리어블이냐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냐 이렇게 뭐 따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i라는 속성을 하나 정의했고 그리고
펑크라는 어떤 펑션을 하나 정의해서 이건 이제 멤버 그러니까 인스턴스 함수죠. 어떤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달해서 이게 이제 객체 함수다라는 걸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는 간단한 마이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했죠.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 이게 이제 사실 사용이라고 하면은 마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전부를 다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이라 그래서 실제화, 객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클래스 x는 마이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x라는 여기에서 x는 이제 바로 인스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혹은 그냥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이 클래스라는 붕어빵 틀을 통해서 x라는 어떤 인스턴스 하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정적 함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my class 점 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단은 대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앞에다 인스턴스 명을 적고 뒤에다 my clas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코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클래스에 있는 어떤 변수나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in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밑 언더바 두 개가 붙고 뒤에 언더바 두 개가 붙는 init이 있는데 이건 이제 initialization이라고 해서 엄밀하게는 그 C샵이나 자바의 컨스트럭터 생성자와는 다른데 생성자를 잘 쓰질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생성자를 잘 쓰지 않고 그냥 init 함수를 통해서 이게 마치 이제 생성자인 것처럼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하듯이 앞에 def 붙이고 그리고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밑줄 두 개 붙이고 init 밑줄 두 개 하고 반드시 이제 self라는 키워드를 셀프가 아니어도 되는데 관례상 셀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셀프를 붙이면 셀프 자체가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 셀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셀프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셀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속한 어떤 데이터나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나 아니면 함수들을 호출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뭐 예제가 나와 있는데 뭐 복소수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컴플렉스라는 이제 복소수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def, init 이렇게 하고 셀프 키워드는 이제 무조건 던져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파트와 IMAG 파트에서 이미지너리 파트죠. 이제 그 실수 부분과 그리고 이 복소수의 이미지너리 파트 부분을 두 개를 던져주고 self.r은 리얼 파트고 self.i는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init 펑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elf.r과 self.i의 값을 컴플렉스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x는 컴플렉스 3.0 마이너스 4.5 이렇게 하면 이 컴플렉스라는 거를 정의하면서 바로 init 펑션이 호출이 됩니다. 앞에와 틀린 점은 앞에는 x는 my class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 my class에는 init이 없잖아요. 얘는 이제 사실상 이런 i나 아니면 def 펑크에 접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제 my class에 속하는 어떤 x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정의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쪽 이제 init 펑션을 정의하게 되면 컴플렉스를 호출하는 순간 이 init이 호출이 되면서 x 점 그러니까 이 x라는 인스턴스가 컴플렉스 자신이 되는데요. 컴플렉스라는 붕어빵 틀에 속한 붕어빵 틀에 정의된 r과 i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r과 x.i는 각각 3.0과 마이너스 4.5가 할당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init 펑션을 쓰게 되면 네, 어, 클래스를 한번 직접 정의를 해보면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정의하실 때는 이렇게 클래스 치시고요. 키워드 치시고 클래스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만들 클래스는 어떤 사람에 대한 클래스인데요. person 콜론 하고 그 밑에 이제 쭉 person에 대한 어떤 속성과 함수를 정의하면 되는데 일단 사람 하면 이제 뭐가 있나요? 이제 이름이 있죠. name 그리고 나이가 있을 거잖아요. 나이.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name과 age에 대해서 뭔가 정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의미 없는 값을 일단 할당해 놓고 이걸 실제 사용할 때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person의 어떤 행위 뭐가 있을까요? 인사하자. 그리팅. 여기에 이제 셀프를 붙여 주시면 이건 이제 객체 함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넣고 프린트 그냥 일단 헬로우라고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요. 그럼 이쪽 오른쪽에 터미널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제가 저번에 이제 임포트 강의에서 마이너스 i 옵션 사용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내용을 갖고 이제 인터프리터 모드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치시고요. 마이너스 i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클래스 테스트 점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테스트 점 파이 해주시면 인터프리터 모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person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person이 먼저 한번 쳐볼까요? 클래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 PPT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클래스의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클래스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 객체 그러니까 인스턴스 명을 적고 뒤에 클래스하고 이제 괄호 쳐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erson 뭐 메리라고 해볼게요. 메리는 person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네 뭔가 일이 일어났죠. 메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메리는 person의 오브젝트라고 나오네요. 이건 이제 뭐 주소값이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메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메리 점 이 person 객체 클래스에 name과 age가 있는데 그냥 빈 문자열과 숫자값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을 거니까 메리의 name도 없을 거고 없잖아요. 메리의 age는 빵살이겠죠. 메리가 인사를 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 점 그리팅. 네, 메리가 인사는 하네요. 네. 메리의 name과 age를 할당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데 메리 점 name은 메리 이렇게 넣겠습니다. 메리 점 age는
18살. 네, 낭랑 18세죠. 그러면 메리.네임 다시 해보면 메리.네임에 메리가 들어가 있고요. 메리.에이지에 18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음,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왼쪽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왼쪽을 수정하기 전에 하나를 더 해봅시다. 뭐냐면 이 메리는 펄슨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보시면 얘가 이제 클래스에 사용해서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객체화 또는 실제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메리는 이제 붕어빵이잖아요. 그러면 붕어빵 틀에 붕어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메리라는 객체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피터라는 객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터는 펄슨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피터 쳐보면 펄슨 객체라고 뜨죠. 만약에 존을 한번 해볼게요. 존은 펄슨. 아이고, 존. 죄송합니다. 그러면 존도 계속 잘못치. 존도 역시 펄슨의 객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리랑 피터랑 존이랑 모두 펄슨의 객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펄슨 클래스의 객체들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뭐 또 누가 있어요? 밥이 있다라고 하면 밥은 또 펄슨 이렇게 하면 밥도 펄슨의 객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객체들을 이제 찍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클래스의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용도가 되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이 없죠. 메리는 아까 있었는데 메리 점 네임. 피터에 이제 네임을 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줄 수 있겠죠. 피터 점 에이지는 37. 그러면 피터의 나이도 이제 들어가 있겠죠. 37 들어가 있죠. 존 네임은 존이죠. 존 에이지는 33. 네, 당연히 그러면 들어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클래스의 객체들을 선언하고 객체의 어떤 속성들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 객체들의 어떤 행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존 그리팅 하면 인사하겠죠. 헬로라고. 네, 아주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 정의와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이제 불편한 점들이 보이네요.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왼쪽을 다시 갈게요. 왼쪽을 다시 보시면 이 네임과 에이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네임과 에이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네임과 에이지는 클래스 변수일 수도 있고 객체 변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셀프라는 키워드를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왜 불편했냐면 저희가 항상 이쪽에 선언할 때 보시면 메리도 그렇고요. 펄슨 이렇게 기껏 이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메리의 네임과 메리의 에이지를 이렇게 할당을 하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닛이 됩니다. 이닛. 그래서 이닛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def라고 하고 밑줄 2개 init 밑줄 2개 하고 여기 셀프 키워드를 넣는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여기랑 이 아까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아예 네임과
에이지를 주겠다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서 self.name의 그 person 객체를 초기화할 때 가져온 name과 초기화할 때 가져온 age를 넣겠다. 이렇게 init 함수를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이 많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팅을 했는데 뭐 존이든 메리든 다 똑같이 헬로우 느낌표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헬로우하고 뭐 my nam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name is 이렇게 하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포맷 써가지고 이 포맷 안에다가 뭘 넣느냐, person, 그러니까 person의 객체, 자기 자신의 객체의 이름을 출력을 하게 이렇게 만들면 인사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름이 들어가면서 my name is 아무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이제 저장을 다시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테스트 점 파일을 다시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메리를 다시 해보면 메리는 person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바로 닫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름과 나이를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이 이닛에 셀프가 들어갔다고 해서 인자가 3개가 아니고요. 인자가 2개입니다. 이 제일 앞에 있는 셀프는 이게 이제 객체 함수라는 거를 약간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아규먼트는 네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 네임을 넣어주시면 돼요. 스트링이니까 여기다 메리 이렇게 넣으시고, 나이는 뭐 17 넣을게요. 그리고 피터, person, 아이고 피터 다시 해볼게요. 피터는 person, 피터 22살, 그리고 존 person, 존, 아 왜 이렇게 틀리지? 37살.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메리점 그리팅 하면 어떻게 될까요? Hello, my name is Mary. Peter 점 그리팅 하면 Hello, my name is Peter. 네, 존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존 같은 경우에 존점 age 하면 존의 나이와 존의 이름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정의하실 때 객체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객체 변수들은 init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요. init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셀프 그러니까 어떤 객체 변수를 할당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 환경에서 왼쪽에 정의하지 않았던 객체 변수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리의 뭐 여자분들은 이제 웨이트를 안 하겠지만 웨이트가 뭐 30, 45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메리의 웨이트가 객체의 속성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C샵이나 자바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 권장되는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person의 어떤 셀프 뭐라고 할까요? 셀프 점 미들네임이라고 해볼게요. 미들네임이 없었는데 이렇게 런타임 상에서 미들네임을 그냥 바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이제 고급 언어에서는 C샵이나 자바 같은 고급 언어에서는 여기에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한정자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메리점 뭐 미들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 넣고 뭐 getset 이래서 set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할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퍼블릭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미들네임을 뭐 JF 뭐 이런 식으로 JK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린 게 아니니까. 이쪽에서 하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에러가 나는 건 아니고, 얘는 이제 원래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런타임에 이렇게 바로 할당할 수 있으니까 미들네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미리 이렇게 정의해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약간 궁극의 질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를 다시 왜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학교 3학년 어떤 한 반에 아이들의 어떤 이름과 키의 값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키 순서대로 이 데이터를 다시 정렬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론 어,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바뀌잖아요. 키 작은 순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역순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엑셀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이걸 이제 저희가 파이썬에서 코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키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키에 대해 키를 어떤 리스트에 넣고 리스트에 정렬을 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되겠죠, 이게 정렬이. 예. 근데 문제는 이 이름 값이, 다시 보세요. 이름을 이렇게 같이 넣지를 못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바뀌었죠? 그러면 영희와 철수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이제 소팅이라고 하는데, 소팅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이 서로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키 데이터의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 이름 어떤 데이터의 정보를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 키와 이름을 따로따로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항상 같이 동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얘와 얘, 이 위치가 바뀌면 이 위치를 같이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키만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다고 해도 이름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150.2가 0인지 철수인지 뭐 가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팅 함수를 쓰려고 해도 키와 이름을 동시에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런 이제 고민에서부터 클래스라는 게 또 이제 어떤 한 가지 사용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데, 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그 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펄슨 클래스에 네임과 에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펄슨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메리가 있고요.
메리. 그리고 존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피터가 있죠. 예. 얘 세 명의 그 에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메리.에이지, 메리. 피터.에이지, 그리고 존.에이지 하면 이렇게 17, 22, 37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소팅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이 순서대로 한번 소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7, 22, 37 이건 이제 오름차순이고 37, 22, 17은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한번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죠. 그 펄슨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리스트를 하나 정의하고요. 이 펄슨 리스트에 메리와 리스트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클래스를 넣는 겁니다. 메리와 순서는 사실 넣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펄슨 리스트에 존을 넣을까요 이거는? 존 펄슨 리스트 점 어펜드 피터. 그러면 펄슨 리스트에 3명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랭스 펄슨 리스트 하면 3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얘를 포문 돌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for person in person list 하시고 4칸 띄운 다음에 프린트 person.name person.age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면 네, 메리 17, 존 37, 피터 22가 지금 person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간 건 솔팅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orted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문법은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person list 이렇게 하시고 키 값을 여기 적는 거예요. 키는 저는 이제 람다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람다 x x.age 이러면 x가 이제 바로 person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person의 age를 키로 해서 person 리스트를 소팅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얘를 다시 좀 확인하고 싶으면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orted list는 sorted person list 키는 람다 x.age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sorted list는 솔팅이 된 걸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erson in sorted list 그리고 프린트 똑같죠. person.name person.age 네, 이러면 메리, 피터, 존이 이제 나이 순으로 네, 됐죠. 들어간 순서는 메리, 존, 피터였는데 나온 거는 나이가 어린 순으로 메리, 피터, 존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은 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거는 이제 sorted의 함수에 리버스라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요. 리버스는 true라고 하시면 역순이 되거든요. 출력을 하면 존, 피터, 메리 순서로 역순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스로 자료형을 묶은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내부 함수가 있어요. str이라는 프린트 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있는데 str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return 하고 여기 어떤 스트링 값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name age
이렇게 하고 포맷은 포맷에다가 self.name, self.age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호출해 볼게요. 메리는 person 하고 메리 17, 피터는 person 하고 피터 아이고 피터 하고 22, 존은 person 하고 존 37.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str이라는 내부 함수를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name 뭐 나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프린트만 하시면 예전에는 위에 나온 것처럼 그쵸. 요렇게 출력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재정의를 안 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얘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제가 메리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메리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프린트 해야지만 되는구나. 프린트 메리 이렇게 하면 네, 저희가 정의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name 메리 age 17, 프린트 피터 마찬가지겠죠. name 피터 age 22, 존 프린트 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위에 있는 것 자체도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아까 person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person 리스트에 아까 어펜드에서 메리도 넣고 person 리스트에 어펜드에서 뭐 존도 넣고 person 리스트에 어펜드에서 피터도 넣었잖아요. 이 폼은 돌 때 프린트 하고 아까 뭐 person.name, person.age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person 이렇게 출력하시면 바로 이 내부에 있는 str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간단한 클래스 활용 방법 그리고 클래스를 굳이 왜 쓸까? 요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한 가지 이제 해소해 봤는데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이 내부 변수와 뭐 맹글링이란 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상속과 다중 상속에 대해서도 또 뭐 같은 영상이 될지 다른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